하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검찰의 조작 기소, 정치 사건과 관련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파문입니다. 우리 대 기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보고 그리고 또 이어진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마구마구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그동안 검찰에 대한 견제가 네.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잖아요. 검찰에 대한 견제 기관이란 것도 별도로 없고, 근데 국회에서 이번에 그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첫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경찰 수사가 잘못되면 검찰에서 뭐 바로잡기도 하고 하는데 검찰은 한번 뭐 조작 수사를 한다 했을 때 그걸 누가 뭐 견제할 방법이 없이 그냥 기소까지 가버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록 사후적이나마 국회에서 제대로 그걸 들춰내고 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 언론도 사실 그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네. 일부 매체나 뭐 또 언론인들이 그런 노력들을 해왔지만 그것이 또 그만큼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어떤 조사나 취재의 한계 같은 것도 있고 했는데, 이 국회에서 이런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검찰의 그런 치부 조작 수사의 그런 정황들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기관 보고 때 국정원장이 그 소위 얘기하는 리호남의 행방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쫙 종합을 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은 안 보셨어요? 네, 그 부분은 저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국정조사 전반적으로. 전반에 뭐 뉴스도 많이 나왔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예전부터 뭐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한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그것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이제 지연되면 안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제 이전 정권 때부터 또 네. 그 전부터 이제 있어 오긴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 이전에 뭔가 이루어졌으면 이번처럼 뭔가 이제 이런 실상들이 낱낱이 드러나거나 네.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판단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검찰에 대해서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기득권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네. 어떤 미디어 등과 결합되고 어떤 권력과 결탁되어서 방어하려고 하는 힘이 여전히 이제 강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이 부분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이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이전 됐다고 하면은 이게 성과를 못 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시 어떤 여야 간의 뭐 진보 보수 간의 이념 간의 대결의 소재로서 소비되다가 또 흐지부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이제 윤석열 탄핵 등 이루어진 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뭔가 이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어떤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검사들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국정조사 이제 귀가한 후에 밤에 이제 집에서 보다가 그 갑자기 이제 그 누구죠? 그 검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박상용 말고 우리 그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소리를 빽 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강백신. 강백신 검사가 소리를 빽 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확 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뭐 국민들께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네. 화도 나실 텐데 맞습니다. 그러려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이런 태도는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검사들의 태도도 달라지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전에도 보면 뭐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뭐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고 했는데, 예를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같은 경우, 맞습니다. 이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오히려 그 김학의 차관을 출국 금지시켰던 검사들, 법무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히려
불법 그러니까요. 출금이라고 예. 프레임을 바꿔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무죄 다 무죄가 받았습니다. 났지만 그 정도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걸 남을 또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고하는 그런 것들이 검찰의 어떤 내재된 DNA 같은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봅니다. 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검찰청에 소수의 정치 검찰들 몇 명만 그러는 거지 전체 다수 검사들은 그렇지 않아. 예. 다수 검사들은 성실히 열심히 수사하는 뭐 그냥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야. 그 소수 몇 명이 그렇게 검찰 망신시키는 거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만 도려내면 나머지는 괜찮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맞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 모든 검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테고 정말 뭐 충실하게 그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검사들은 있겠지만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일부 정치 검사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검찰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저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러면 안 되지. 앞으로는 그럼 저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 말은 예.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런 행태들을 내심으로 다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조직 문화라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검사는 이렇게 해도 돼라는 예. 게 모두가 은연중에 배어 있다. 배어 있다. 예. 조직 문화로서 예. 정착돼 있다. 예.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와서 최소한 저는 사과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뭐 대장동 민간인들에 대해서 다 무죄라는 말입니까?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잖아요.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동안 이게 소수의 문제인 것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오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나저나 대표님 이 국정조사 앞두고 이른바 이제 공취모 공소 취소를 뭐 염두에 둔 뭐 이런 식의 이제 언론의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박상용 검사가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국정조사가 지방선거에 별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론조사 지형에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전혀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역풍이라고 하는 것이 예. 항상 이제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역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사안이 있어서 주로 이제 정부 여당 쪽에 여권 쪽에 어떤 이제 이슈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보수층들 반대쪽을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중도층들을 이제 그 야권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제 이 결과를 가져오면 이제 그게 역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역풍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한 예. 보시면 1년 사이 역풍이 없는 시대.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예. 역풍이란 게 그래서 바람이 오다가 어떤 벽에 부딪혀가지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반대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야당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부딪히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 그걸 신뢰받는 어떠한 세력이든 그룹이 있어서 네. 그것을 받아서 이제 다시 되받아 칠 수 있는 벽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그 벽인데 벽이 지금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무풍지대네. 네, 그래서 바람이 그냥 가는 상황이어서 선풍이다. 예, 역풍이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그러네. 뭐가 문제다 했지만 예. 아무것도 사실 최근 1년 사이에는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것도 뭐 그것이 이제 역풍을 불 것이다.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고 네. 뭐 물론 일부 이제 보수층이나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 의미 있는 어떤 것에 구도나 이런 데 영향을 줄 만큼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면 뭔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부분 세력이라든가 무슨 그 세력의 씨앗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했을 때 이쪽을 가령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의 이제 이 흐름을 보호해 줘야 된다. 어떤 소수의 몇 사람들의 방향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것이 또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야당이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해요. 역풍이 불어서 뭔가 보호해야 할 것. 네. 예.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아니, 면에서 역풍이 지금 없는 시대다. 이 선풍에
그 혁혁한 공을 세우는 분이 있으니 그것은 장도영 대표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 사진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원래 그래서 네. 일단 하겠지만 선거라는 것이 모든 선거는 사실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예요. 그렇죠. 모든 선거는 예. 사실 야당은 권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뭐 평가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야당은 정부 여당을 평가하는 도구, 네. 아니면 찌르는 창, 예. 뭐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야당을 내 지지하지 않지만 야당이라는 카드를 이제 그날 드는 거거든요. 네. 유권자들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쌍방 평가라는 게 많이 있어요. 여당도 평가받고 야당도 평가받고 서로 얘기를 해요. 이제 진영이 갈라지게 되면서. 근데 지금 야당이 오히려 더 강한 평가를 받는 선거예요. 네. 나아가서 이제 뭐 심판을 받는 선거예요. 예. 대구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이 오히려 강한 평가, 어느 지역에서는 심판을 받는 선거가 돼 버렸어요. 원래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평가받는 선거가. 그래서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의 선거다. 선거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매우 큰데 이번에는 또 야당 심판론. 네. 이 평가받죠. 예. 잘하고 정부도 있다. 평가. 예, 근데 너무 잘하고 위로 있다.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여기는 아래로 아래로 평가를 평가를 받고. 받고 그러니까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